네. 네, 일단은 시작을 예. 해볼게요. 네, 저는 그 예전에 와이젤리에서 데이터 분석 인턴을 하면서 형일님이랑 같이 일을 했었고요. 뭐 그 뒤로 다른 데서 인턴 조금 하다가 지금은 당근마켓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개의 뉴스레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들을 소개하는 뉴스레터고 하나는 좀 초기 스타트업들 채용 공고 운영하면서 초기 스타트업 대표 인터뷰 공유하는 그런 뉴스레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사실 제가 막 리서치가 본업이 아닌데 이제 형님이 제안을 해주셔서 조금 어, 어, 퀄리티 있는 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그냥 제가 하는 것들, 서칭하는 것들 공유하고 뭔가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. 아니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제가 김성님한테 오래 봐왔거든요. 한 4년, 안지 한 4년. 그런 것 같아요. 예, 4, 5년 된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이제 경성님이 아무런 경력 없이 인턴으로 딱 그 심지어 대학생이다가 딱 들어와서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해나가잖아요. 제가 과제를 주면. 근데 그것에서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이해하는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. 그 질문을 엄청 날카로운 걸 던지고 그 경석스가 그 이후로도 계속 저랑 맨날 자주 보고 그러는데 되게 얻어오는 정보들이 다 너무 최신 정보인데 중요하고 어떻게 이것을 알아냈지? 하는 정보들을 항상 얻어오고 그래서 그리고 되게 뭔가 되게 빨리 배워요. 뭘 배울 때 막 뭐 AI도 잘하고 그랬어요. 잘 아, 앤드류 네. 그 딜러닝도 잘하고 창대형, 못해요. 창대형 앞에서 그런 얘기 하면 진짜. AI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를 되게 잘해요. 되게 다재다능한 친구였어서 그건 근데 비법이 때문에. 네, 근데 제가 정석스의 장점은 뭘까 최근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되게 리서치를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. 그래서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본능적으로 그냥 타고났습니다. 네. 그래서 한번 못 타고났지만 리서치를 잘 타고났구나. 이렇게 네,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아주 부담이 되는데 일단 최대한 근데 짧게 끝날 것 같아요. 왜냐면 사실 테드도 10분 내외로 하잖아요. 좀 테드가 아니니까. 그래서 일단 좀 있어 보이게 이미지도 가져왔는데 뭐 형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세상에 일단 정보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어떤 정보를 우선해서 볼 건가가 이제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도 이번 세션을 계기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거에 대한 되게 쉬운 방법으로 어, 되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한두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보는 정보들을 습득하는 방향으로 리서치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보가 이렇게 엄청 다양하게 있다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대표님. 이게 참 매스컴에 너무 잘 안녕하세요. 보시는 네. 안녕하세요. 스타트업 대표님. 너무 오랜만에 시작했는데 제가 끊었죠. 아니. 근데 저 듣고 있었어요. 네네. 영광입니다. 아닙니다. 안녕하세요. 이것도 다 녹화되어 네. 치킨 있어요. 네. 대표님 보시는 수요일 사람이 그렇죠. 방석도 있으시고. 좀 빨리 하고 싶었는데 사과가 터져가지고. 네.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. 그럼 이렇게 뭐 정보들이 많다고 했을 때,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마음에 드는 이 빨간 점을 찾고, 그 점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찾고, 그 사람이랑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을 어, 흡수하는 방향으로 조금 정보를 얻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두 개 파트로 나눠서 현명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연결된 정보를 찾는 게 프로세스다라고 이렇게 했는데
그럼 현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제 나름의 이제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, 어, 일단은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인가?를 먼저 보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사업을 실패한 사람 있고 사업을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사업을 성공한 사람의 가중치를 두고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인가? 또 현명한 사람을 찾아낼 때 되게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데 뭐 예를 들면 교보문고 가면 책이 너무 많은데 사실 그 중에 대부분의 책이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책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. 사실 뭐 제가 언섹시 비즈니스 그 뉴스레터에 공유하는 소식도 제가 경험하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경험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. 근데 아무튼 저는 정보를 찾을 때 이 사람이 직접 경험한 건가에 대해서 훨씬 가중치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라면 VC가 해주는 말보다 창업가가 해주는 말이 훨씬 더 가중치를 높게 두는 거죠.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선제 조건이고,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방향과 일치해 있는가를 또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돈을 벌고 싶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돈을 버는 방향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 가중치를 훨씬 많이 두고 NGO는 훨씬 더 그 정보에 가중치를 낮게 두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핵심 노드가 되는 현명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찾기 어려울 때는 그냥 통계적으로 다수가 선택한 것들을 좀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도 쪼개보면 이 역사적으로 좋은 정보를 많이 공급해준 미디어를 그래 그 다음으로 신뢰하는 편이고 예를 들면 위키피디아나 크런치, 뉴욕타임즈 같은 그리고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이다 할 때는 그냥 다수가 평가한 의견을 믿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제가 뭐 맛집을 찾을 때는 주로 뭐 카카오맵에서 30명 이상이 평가를 했는데 별점이 평균 4.5 이상이다. 이런 거는 그냥 믿고 가는 그런 식으로 좀 정보를 찾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뉴스레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뉴스레터는 뭔가 흔히 뭐 플랫텀이나 테크크런치 이런 데 올라올 만큼 엄청 투자를 막 많이 받거나 엄청 뭐 혁신적인 회사는 아니지만 수익을 잘 내는 소규모, 중규모 정도의 비즈니스들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유하는 뉴스레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저한테는 되게 그 비즈니스를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노드였고 그 핵심적인 노드의 기준점이 됐던 그 현명한 사람들이 이 My First Million이라는 팟캐스트 호스트들이었어요. 그래서 이 사람들 일단 이 사람들이 그 세 가지 기준에 다 충족이 되고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 사업을 진행해서 성공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였고 그다음 제가 지향하는 뭔가 그렇게 혁신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돈을 잘 버는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팟캐스트였기 때문에 신뢰도가 쌓였고요. 그래서 신뢰도가 쌓인 뒤로는 그냥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흡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둘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에 뭐 나오는 게스트들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까? 뭐 이 게스트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? 그리고 이 호스트들의 그럼 그냥 다른 트위터 친구는 누구이고 이 호스트들이 보는 미디어는 뭘까?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정보를 넓혀갔고요. 그래서 사실은 이 팟캐스트 전에 저는 트위터를 아예 제가 보는 미디어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되게 많은 정보들을 공급한다는 걸 알고 트위터를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됐고 그걸 사용하게 되면서 트위터에서 또 이 사람들과 연결된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CB 인사이트라는 뭔가 많이 들어본 그런 이제 리서치 회사가 있는데
이 파운더도 그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뭔가 데이터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흥미롭다 해서 이 사람을 팔로우하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데이터 비즈니스에 대한 좀 지식을 많이 얻게 됐고 그 외에 뭐 모닝브루라는 뉴스레터 파운더는 뭐 되게 20대이고 엄청 젊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모닝브루라는 뉴스레터를 성공시켰는지 그리고 그걸 엑시트하고 지금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. 뭐 그 외에도 에이전시를 해가지고 뭐 수십억 수백억의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들도 생각보다 많다. 되게 젊으면서도 라는 거를 알게 되기도 했고 엄청 버티컬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치과 의사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만들어서 거의 뭐 유니콘까지 가는 회사들도 있다라는 거를 그 연결된 정보들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노드만 잘 찾으면 그 뒤에 비용이 되게 저렴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초기 스타트업들의 채용 공고를 모아두는 큐레이션 웹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이제 이 웹사이트의 특징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엄청 초기인데 되게 잘 될 것 같은 초기 스타트업들을 한번 모아서 잘 아카이빙 해보자라는 거였고요. 그러다 보니까 원티드나 아니면 기존의 뭐 로켓펀치 이런 것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려면 우리의 큐레이션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게 이제 필요했어요. 그러면은 큐레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의 기준이 필요했고 피벗 아직 안 그러니까요? 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이제 그 상당히 애매해서 그냥 운영 모드로 하게 됐지만 아무튼 시작은 그렇다. 그래서 큐레이션 잘 해야 돼가지고 여기서도 그 현명한 사람들을 저는 그냥 성공적인 시드 투자를 여러 번 했던 VC들이 최근에 투자하는 초기 스타트업이 어딜까를 봤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구더터나 뭐 스트롱 베이스 이런 데가 제일 시드 투자를 잘하는 것 같다 국내에서는 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이 투자한 회사들을 모으는 걸로 이제 웹사이트를 시작을 했어요. 막 그런 데 빠져서 스프링 캠프 스프링 캠프. 스프링 캠프는 조금 좀 더 큰 스케일이라고 생각했어요. 저것은 개인적으로 보려고 하는. 구독할 수 있어요. 구독하면 뭐가 계속 제공되는 거예요? job opportunity, job posting 뭐 연락 근데 그건 조금 초기에 그러니까 저 회사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그 원래는 이제 그런 맥락이었어요. 아, 그래서 이제 초기 스타트업 가고 싶은 사람들이 원티드 대신에 여기 들어오게 만들자. 잡 찾을 때. 원티드에서는 너무 필터도 많이 걸어야 되고 불편하니까. 현준 씨는 관심이 가나요? 저는 네. 좋아요. 네. 지금 아, 찾고 계시죠? 진짜요? 네. 그래서 요새는 하루 방문자 한 4, 50분 정도. 오. 근데 이저 job posting을 다른 데다가 올리면 그거 퍼보시는 거예요? 보통 이제 얘네들은 원티드에도 거의 안 올라가 있고 그냥 자기 잡 거기에만 올라와 있어요. 그러면 노션? 허락을 받는 거예요. 아니요 그냥 전혀 네, 전혀 맞아요. 무단이죠. 근데 좋은 거죠. 얘는 더 많이 알려주니까. 오히려 제가 돈 받고 올려줘야 되는데 아직 그럴 지위가 없어가지고. 네, 그래서 이 서비스에서 핵심 노드는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잘하는 VC들이었고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스타트업들 가져오는 걸로 했습니다.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소개였고 그다음 이제 구글 폼으로 사전 리서치 뭔가 받았는데 찬우 대표님. 네 맞아요. 민경 아니었어. 그래서 누가 했다고는 안 적었어요. 허위를. 근데 이거 여기 공유 엑세커 나와서 비즈니스 하고 있다고 하는. 계속 나올 줄 몰랐어요. 진짜요? 죄송합니다. 그럼 넘어가고
그래서 뭐 저도 엄청 그 시간을 많이 리서치를 하지는 못해가지고 사실 이 세션 끝나고 여기 미리 주신 주제들 중에 오케이 하시면 그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해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호숫가의 집이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?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 그럼 앞에 흐름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리서치를 할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건 그럼 분명 이제 특히 한국에는 많지 않겠지만 글로벌로 봤을 때는 성공적으로 호숫가에 어떤 세컨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나 아니면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얘네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면은 되게 참고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기존에는 제가 알고 있던 정보로 일단 떠올랐던 사람들이나 서비스가 있었어요. 뭐 아이작 프렌치라는 사람은 이제 이 사람도 마이 퍼스트 밀리언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인데 뭐 20대인데 되게 많은 세컨 하우스들을 에어비앤 거기서 숄텀 리빙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는. 그래서 그 STR 하우스들을 되게 많이 만들고 그거를 테크놀로지로 자동화하는 사업을 본인이 영위하면서 그 시행착오를 트위터로 또 되게 많이 공유해서 팔로워가 많아진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이 났고 그 외에 좀 평범하게는 뭐 에어비앤비에도 분명히 되게 잘 된 호숫가 집들이 있을 텐데 이 호숫가 집에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. 그 외에는 그냥 뭐 전혀 사실 저는 모르고 있어서 검색을 해봐야겠다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뭐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영향가 있는 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 흐름 중에서 그나마 제가 좀 의미 있게 봤던 거는 에어비앤비였는데요. 에어비앤비 조금 검색을 하니까 아예 레이크하우스 테마로 뭔가 집들을 큐레이션 해놓은 페이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보셨었나요, 저는? 네, 뭐 보고 근데 저의 뷰는 근데 지금 끊는 거라서 네. 맞아 하고 그러면 그 주제를 더 깊게 여기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집들은 뭘 하는 어떤 거를 자랑할까, 어떤 걸로 이제 사람들을 끌어당길까 이제 좀 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네? 얼마에? 이런 집이요? 이런 건 끊는 거니까. 너무 궁금해요. 너무 좋아가지고. 그쵸. 150 하루에요?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? 3, 400 하지 않아요? 43만 원인데요. 괜찮은. 괜찮네요, 진짜. 어디인데요? 뉴욕? 오케이 오케이. 됐어, 됐어. 뉴욕이에요? 뉴욕이에요. 업스테이 뉴욕이요. 오. 네, 그래가지고 뭐 얘네가 설명을 뭘 하고 있나를 좀 많이 보려고 했었고 했더니 뭐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들은 사실 대표님 다 이미 알고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카약 타기나 패들보드, 낚시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전혀 몰랐던 상황에서는 이런 거를 좀 더 강조할 수 있겠다라는 시작점 같은 거는 알게 됐고요. 그래서 이거는 끝나고 좀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주제는 형님이 주신 거 맞고 네. 사실 이거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. 왜냐하면은 저는 그 타임뱅크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 엄청 다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스타트업처럼 수익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에 최적화할 거냐 아니면 수익인 것 같아요. 수익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? 스타트업처럼만 하면 좀 네. 아 근데 저는 사실 수익보다도 어쨌든 절대 봉사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쪽 시간을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끝나고 더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은 주제다 제가 하는 것보다라고 생각은 했고요. 그래서 그냥 엄청 얕게 찾아본 거는 맞아요. 다 보신 거죠? 저 보신 건가요?
잉이랑 오늘도 연락했는데 아 진짜요? 여기 실수로 제 정기 결제가 결제되는데 환불 환불해달라고 안 해주는 거예요. 몇 달째 안 된다고 해. 한 달에 25달러씩 계속 나가고 챗GPT도 네, 그래서 막 그렇게 막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. 네. 그래서 네, 타임뱅크 관련해서 그러니까 타임뱅크랑 스타트업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나와 있는 아티클은 거의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타임뱅크는 거의 막 NGO처럼 여겨지는 키워드였고 그 중에 이제 엄청 드물게 잉이라는 회사가 베스트 컴퍼니에 소개가 되어 있어서 저는 네, 처음 알게 됐는데 근데 아쉬웠던 부분은 얘네가 서비스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그리고 반면에 이제 뭐 스킬쉐어, 네. 뭐 메이븐 이런 애들은 완전 자본주의적인 개념인데 그냥 이제 돈 받고 더 돈 받고 하는 시간을 팔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훨씬 비싸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훨씬 싸고 이런 개념의 서비스들이 훨씬 잘 되는 걸 보고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저 여기까지. 그래.